사실 우리가 우주 꼭 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민간 기업이 있나요? 대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박사님 뭐 하셨어요? 두바이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같이 모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주에 대한 모든 이야기 우주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정의윤 애널리스트 나와주셨고요. 최은정 우주과학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타임 만큼 수다 떠는 기분으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았어요. 네, 저도 약간 이렇게 뒤로 좀 기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우주수다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주 저만 알고 싶었는데 다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알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주 꼭 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 우주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가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멀게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는 우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주 꼭 알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되게 민간보다는 정부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하든지 말든지라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그쵸. 민간이 주도하는 약간 뉴 스페이스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게 뭐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통신 부분은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우주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자율주행은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마 뉴스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고 나는 장면. 그게 왜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면 완전한 자율주행의 수준, 5단계 수준이 되려면 이 우주 산업의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차량도 사물과 사물 간에 이제 IoT라고 하는 사물 간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달리는 차가 이런 전부 다 모든 신호를 받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하면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성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아니, 그러면 움직이는 배 안이나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저궤도 위성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요? 그래서 곧 열립니다. 왜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스타링크와 원앱 큰 두 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 가서 공부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우주를 개발한다는 개념은 정부 주도의 굉장히 폐쇄적인 정보들을 다루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나서면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민간 기업이 있나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원앱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었어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과 그리고 올해 초에 원앱과 안테나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게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1990년대 초반부터에는 우리나라의 그 각 대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우주 산업 기업을 하나 키웠고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항공 우주 산업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인 세트랙 아이도 그 당시에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박사님 뭐 하셨어요? 세트랙 아이에서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한 두바이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같이 모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 사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받았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잘 팔았어요. 오, 부럽다. 그 박사부 애널리스트가 더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우주에 엄청난 위성을 쏘면서 이제 우주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산업을 선점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주는 지금 주인이 없어요.
최근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지구 근처의 저궤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인공위성이 들어간 자리는 다른 인공위성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그 영역에 다른 인공위성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충돌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의 우주의 한 영역을 뺏기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서부 개척 시대네요. 또 우주는 아무래도 국방과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국가적인 위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주 산업이 발전이 되고 민간에서 우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국가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약 3,40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1,700개를 넘게 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발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뭐 비용이 낮아져서인 건가요? 제가 가장 돈이 되는 요소는 저궤도 이동통신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궤도 이동통신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재사용 로켓이라고 하는 이제 발사체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발사를 하고 나서 로켓들이 다 버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재사용이 되면서 관련된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점하려고 치면 기술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으면 오히려 선점 당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돼서 사실 인공위성에 대한 시스템 개발 기술들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근데 아직 발사체 기술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10월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로 우리나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굉장히 최초의 발사체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주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우주 그거 알아야 해.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화에서는 우리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2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화에서 만나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전문적인 우주항공 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지분을 투자한 안테나 공급 계약을 맺은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